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동아일보 오늘 사설자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 났어요. 여론조사가요, 널뛰기 막 그냥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이 1등인데 어느 신문에는 윤석열이 2등이 돼 있고요. 근데 격차가 하루아침에 팍팍 변해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재명이가 그냥 확 올라 있고, 또 거기 어느 여론조사 기관 사장은, 대표는 그냥 윤석열을 비판하고 최재형을 비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재형이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최재형이 지금 무서운 모양입니다. 왜? 최재형이 지금 저력이 있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평가는 최재형의 저력 때문에 이 저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윤석열과 최재형을 함께 막 그냥 비판하고 있는 뭐 여론조사 기관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여론이란 것은 민주주의의 그 국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중립적으로 이걸 뽑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민의를 갖다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여론조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왜곡해서 널뛰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놔도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동아일보 사설자의 민의 왜곡하는 널뛰기 여론조사 이대로 놔둘 거냐라는 제하의 글이 나왔겠습니까? 자, 대통령 선거 6개월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여야 대선 주자들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막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건 딱 보니까 윤석열이가 1등이야. 어느 건 보니까 갑자기 1등하던 윤석열이가 갑자기 그냥 이만한 격차,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어. 이재명이가 팍 차고 났어. 또 이재명 선전까지 해,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이게 소위 말해서 X판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신뢰도가 팍팍 떨어집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진짜 국민들이 여론조사하자라는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해서 가짜를 가려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얘기 나오겠습니까? 최근에 일주일 동안 발표된 여야 대선주자 다자대결 조사 7개 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이 4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건 3개입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4개 앞섰습니다. 또 비슷한 기간에 두 사람의 양자대결 조사에서 기관에 따라서 이 후보 지지율은 9%, 윤 후보는 6%나 차이가 났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죽이기가 어디에서도 시작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편차가 큰 거는 조사 기법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을 상대로 전화 면접원이 묻는 방식.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몇 살입니다 하면 뚝 끊어버려요. 그냥 정말 쌍욕이 여기 나올 정도로 얄미워요. 한참 물어봐 놓고 말이죠. 주로 여자들이죠. 여성들, 이 면접원들이. 예? 저도 그거 한번 당했는데, 과거에. 정말 화가 나요. 아니, 물었으면은, 자기가 물어서 이 바쁜 시간에 전화를 해서 대답을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면서 물어보면, 참 묻는 대로 한참 나가다 연령이 몇 살입니까? 이렇게도 하면 연령이 몇 살인가 하면 뚝 끊어버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면 뚝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가 그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냐 이거야. 예? 그러니 지금 야권에 있는 윤석열 여론조사,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의 그 지표가 말이죠, 정치평론가들 사이에는 한 5점에서 10%, 5에서 10% 여권, 소위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있다. 그럼 윤석열이가 예를 들면 20%다. 이재명이가 25%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윤석열은 30%입니다. 10을 플러스하면.
30%인 셈입니다. 왜? 여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럴 수밖에요. 집권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수주라든가 발주, 여론조사 기관이 취약하니까 이 어떤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아무래도 정권에 약간은 그런 편향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대선을 뽑는 이 마당에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사설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편차가 너무 크다 이거지. 이거. 실제로 윤 후보가 우세한 조사는 알스 방식이었는데 이 후보가 우세한 조사는 면접원이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면접원이 아까 얘기했죠. 그냥 전화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자기 면접원이 나를 면접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를 면접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통계가 나와야 되니까 끊어버려요. 자기한테 맞는 것만 다 하는 거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정치 환경에 따라서 보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응답 비율이 달라지는 것도 여론조사 해석을 어렵게 합니다. 보수층에서 알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응답률도 기관별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가지고 이런 조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의심이 되는 게 당연하죠. 질문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후보를 띄우려고 깎아내리려고 심지어는 조사 대상에서 특정 후보를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며칠 전에는 보니까 최정희가 빠졌더라고요. 최정희 후보를 딱 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고약하더라고. 아무리 보지만 세상에 최재형 후보를 빼고서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여론조사 기관도 봤습니다. 특정 후보를 빼는 경우도 있고. 조사 기법 차이 등을 감안도 하지 않고 발표된 숫자만으로 상대방 흠집내고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풍조, 이게 뭡니까?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금 일부 대선 후보 캠프, 여론조사 업체 간의 유착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착돼 있다. 뭐를 먹었는지, 뭐를 줬는지, 무엇을 토해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 대선 캠프와 여론조사 업체 간의 유착, 이 일부, 극소수 일부 대선 후보 캠프와 극소수 일부 여론조사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이 언론의 이 지적은 100% 옳은 겁니다.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면,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하면 아주 제왕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그러니까 사장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장은 인터뷰하면서 그냥 큰 소리 꽝꽝 치면서 말이죠. 중앙선관위도 자격 없는 조사기관 난립과 혼란스러운 여론조사 방식 정비를 검토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중앙선관위가. 조사기관 난립이 돼 있고 혼란스러운 여론조사 방식, 이걸 갖다 깨끗하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중앙선관위의 역할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